처음 보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캐패시턴스가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네거티브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실제 이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제 오늘 얘기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 네 영역으로 나눴는데 여기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캐패시턴스 뭐 네거티브 캡으로 m을 1보다 적게 보내고 뭐 터널팻의 원리로 n을 60보다 밑으로 뭐 NC팻과 T팻을 조합하면 뭐 이런 게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은 뭐 시리어스하게 이쪽 영역에 있는 소자가 뭐 연구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NC팻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캐패시터 네트워크, 모스 캡에서 캐패시터 네트워크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여기에 캡을 네거티브로 보내서 서브트레이션 슬롭을 60 밑으로 내보내겠다. 60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런 소자예요. 60 밑으로 떨어뜨리면 뭐예요? 소자의 ID VG가 원래는 이렇던 애가 이렇게 가파르게 되겠죠. 그죠? 가파르게 되면은 소자가 빨리 켜지는 거니까. 그죠?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캐패시턴스 모델을 우리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일반 모스캡에서 M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CS over C 토럴 이걸로 결정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M을 우리는 여전히 모스펫을 얘기하고 있어요. NC펫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M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보기 위해서 좀 이제 매니퓨레이션을 해볼게요. 식을. CS over C TOX인데 이거를 이제 바꾸면 1 오버가 들어가면서 위아래가 바뀌고 1 over C TOX는 뭐냐면은 직렬 연결이니까 C 토럴은 이제 COX와 CS의 직렬 연결이죠. 그죠? 그러니까 1 over CS 더하기 1 over COX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 플러스만 마이너스 두 개로만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1 over CS가 있고 1 over CS가 여기 분모에 있고, 그죠? 빼주는데 마이너스 1 over COX를 빼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바꿔봐서 이제 이거를 그래프에서 여기 아래 있는 그래프에서 비주얼라이즈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 x-axis는 VGS인데 이거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제 VGS에 관해서 1 over C 캐패시턴스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할 텐데 Y축 값은 캡 값이에요. 캐패시턴스 1 over C 캐패시턴스를 인버스한 거. 그래서 1 over CS는 우리는 지금 네거티브 캐패시턴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 over CS 녹색은 당연히 플러스겠죠? 플러스라서 요 어딘가에 있을 거고 1 over COX도 당연히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over COX는 0보다 밑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요 M 값이라는 경우는 뭐냐면은 1 over CS와 마이너스 1 over COX와의 차이가 분자죠. 그죠? 그리고 1 over CS가 요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COX가 0보다 크니까 CO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 over COX는 요거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하늘색 길이는 요 빨간색 길이보다 같거나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COX를 무한대로 엄청나게 키워도 1 over COX는 0에 가깝게 갈 뿐이지 플러스로 갈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M은 기껏해야 1까지밖에 감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를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COX를 내가 마이너스를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COX를 내가 마이너스를 보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오버 CX가 0보다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분자에 있던 애고, 그죠? 이게 분모에 있던 애인데 얘가 1보다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네거티브 캐패시턴스인 거예요. 그죠? 자, 그게 밑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분모, 여기가 분자. 분자는 여기 거리고 분모는 요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CS랑 COX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플러스니까 M은 1보다 클 거고 S는 6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COX를 우리가 somehow 네거티브로 보내면은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S가 0보다 작겠죠. 그죠? S가 60보다 작을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COX를 마이너스 1 오버 COX를 그 네거티브 COX 값을 잘 조절해서 이 보라색 이 라인을 여기까지 완벽하게 끌어올려서 매칭을 해주면은 이제 그 하늘색 분자가 이제 0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S가 0이 되는 거예요. S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IDVGS에서 스위치가 갑자기 팍 켜진다는 얘기죠. 그냥 원래는 이거였는데 그래서 SS가 어떠한 값으로 있었는데 S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스위치가 정말 이렇게 팍 켜서 이렇게 켜진다는 얘기죠. 그죠? 궁극의 이제 스팁스톱 디바이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프로치로 이제 어 그 우리가 이제 서브트레이션 수dob이 60m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COX라는 거가 네거티브로 보내면은 이제 네거티브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서브트레이션 수dob이 60m로 떨어진다는 거 알겠는데, 과연 그럼 도대체 네거티브 캡을 가지고 있는 네거티브 캡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게 결국에는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은, 네거티브 캡을 보여주는 물질은 페로일렉트릭이에요. 페로일렉트릭 메터리얼이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를 보여주는 영역이 있고, 그 부분을 활용을 잘 하면은, 그러니까 모스캡에 페로일렉트릭을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잘 우리가 동작 영역이나 이런 거를 잘 설정을 해주면은 네거티브 캡이 페로일렉트릭의 네거티브 캐패시턴스가 발현이 되면서 서브테이션 슬롭이 60m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페로일렉트릭에서 네거티브 캐패시턴스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거를 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안 그려지니까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엘렉트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이엘렉트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일렉트릭을 넘어갈 텐데, 다이엘렉트릭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냥 유전체예요, 유전체. 그죠? 유전체인데 뭐 우리가 이제 캐패시터를 이렇게 만들고 어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베큐um 가지고 캐패시터를 만든 거고, 여기다가 이제 그 메탈 플레이트 사이에다가 이제 다이엘렉트릭 유전체를 넣어서 이제 캐패시턴스를 만든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 이쪽 플레이트에 플러스 차지가 모일 거고, 그죠? 이쪽 편에 마이너스 차지가 모이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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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메탈 플레이트에 이제 차지가 모이는 상황인 거고, 요 안에 이제
백큐민이니까 차지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지가 없어요. 이 안에는. 그죠? 그러면 이제 유전체인 경우는 무엇이냐? 유전체라는 경우는 여기 안에 어떠한 폴라라이제이션 되는 메터리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유전체에다가 바이어스 V를 걸었어요. 요 V랑 요 V랑 똑같은 V를 걸었다고 하면은 요 캐패시턴스의 디스턴스가 D고 D라고 하면은 요 양단을 포텐셜 V로 걸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랑 여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포텐셜 V가 같으면, 그죠? 일렉트릭 필드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V가 fixed, V가 고정되어 있다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고정이 되어 있다. 그죠? 자,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유전체는 메탈이 있고 여기 유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메탈에 플러스 차지가 막 있고 마이너스 차지가 이쪽에 막 있으면은 요 안에 다이렉트릭이 이렇게 다이폴들이 이제 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 필드를 이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온라인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데 보면은 이제 요 내부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는 다 상쇄되죠. 물론 여기는 이제 다이폴이 두 개, 여기 한 개, 두 개지만 뭐 요 사이에 무한히 많이 들어가 있어도 다 안에 거는 다 페어로 돼서 이렇게 상쇄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상쇄가 돼서 그냥 우리가 없다고 가정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남는 애는 뭐냐면은 아이고 남는 애는 뭐냐면은 요 플레이트에 바짝 붙어 있는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에 의한 마이너스 처지들이 모일 것이고 이쪽 플레이트는 플러스 처지들이 막 모이겠죠. 그죠? 자,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분홍색. 여기에 플러스 처지가 있으니 얘가 유전체에 마이너스 처지를 유도하고 이쪽에 플레이트에 네거티브 처지가 있으니까 유전체 안에다 플러스 처지를 유도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유전체에 들어가 있다면은 얘랑 여기에 플러스 일부는 캔슬 아웃 되겠죠? 그죠? 여기에 플러스 차지와 여기에 네거티브 차지 일부는 또 캔슬 아웃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 그림상에는 Q가 얘랑 비교해서 많이 올라가 있지만 이건 결과적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은 Q로 시작을 했다면은 얘가 이제 상쇄가 될 테니까 Q가 줄어들겠죠? 상쇄돼서 이만큼 남았다고 치면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일렉트릭 필드는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그 배터리가 이제 그 상쇄된 만큼 차지를 더 여기다 모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만큼이 상쇄됐지만 상쇄된 만큼 여기에 더 애드해줘가지고 상쇄됐지만 더 애드해줘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유전체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전체를 넣어서 폴라라이제이션 되는 차지에 의해서 차지만큼 요 메탈 플레이트에 우리가 전하를 더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전하를 많이 유도하는 얼마나 많이 유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이제 다이렉트릭 컨스탄트가 되는 거고, 그죠? 요 엡실론 R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여러분이 전자기학에서 배웠을 텐데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는 그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계면에서 항상 일정해야 되죠. 그죠? 그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의 정의를 보면은 폴라라이제이션과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이제 퍼미티비티 그 베큐um 퍼미티비티 곱한 거. 폴라라이제이션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D 필드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가 일렉트릭 필드 덴시티와의 관계에서 이제 나오는 게 여기 epsilon R 이렇게 어떤 메터리얼의 퍼미티비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백큐um 같은 경우는 퍼미티비티가 이제 1이 되겠죠. 왜냐? 폴라라이제이션이 없으니까. 이 안에 어떠한 분급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엡실론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폴라라이제이션이 있는 거고, 그것만큼 D필드, 여기에 차지가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엘렉트릭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이엘렉트릭에서의 저장되는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알 텐데 캐패시턴스에 저장이 되는 에너지는 Q 스퀘어 오버 2C다. 여기에 있는 charge 스퀘어 한 다음에 2C로 나눠주면 이게 에너지인데 요 에너지의 식에서 이제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요 에너지를 두 번 Q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해서 인버스 해주면은 C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 그래서 캐패시턴스는 캐패시터의 이제 토럴 에너지를 Q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인버스 해주면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U와 Q의 관계는 뭐예요?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지만 U를 function of Q로 그리면은 이렇게 파라볼라가 나올 거고 이거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1 over C니까 그죠? 그죠?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를 한 번 미분하면 이제 V가 나오는데 한 번 미분하면 이제 V는 Q over C니까 Q와 V와의 관계식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그 슬롭이 이제 한 번 미분한 거에 슬롭이 캐패시턴스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인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에너지의 관점에서 어떠한 다이엘렉트릭이 아니지만 다이엘렉트릭은 이러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를 가지는 거를 다이엘렉트릭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에너지랑 Q의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은 이거를 두 번 미분하면은 1 over C가 0보다 작겠죠. 그죠? 그죠? 이러한 물질이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다이엘렉트릭이 아니겠죠. 다이엘렉트릭일 때는 다이엘렉트릭은 이러한 파라볼릭한 UQ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파라볼라가 뒤집어진 에너지와 Q의 관계식을 가지면은 C가 0보다 작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QV의 관계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V를 올릴수록 메탈 플레이트에 모이는 차지가 줄어드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와 Q의 관계식을 그렸을 때 이러한 이상한 뒤집어진 파라볼라의 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실제로 그러한 물질이 있어요. 사람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게 페로일렉트릭인데 방금 얘기했던 거가 이제 에너지 오브 다이엘렉트릭. 유전체 에너지는 에너지 U는 Q 스퀘어에 비례하고 캐패시턴스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인데 페로일렉트릭의 에너지는 란다우 띠오리에 의하면은 캐패시턴스 그 페로일렉트릭의 에너지는 이러한 꼴로 표현이 돼요. 요거랑 좀 다르죠. 좀 그 모양 자체가 그 요거보다는 복잡하죠. 그죠? Q 스퀘어, Q 이제 4승, Q에 6 force 뭐 이렇게 승이 있고 여기 알파, 베타, 감마가 이제 매터리얼마다 이제 다른 어떠한 파라미터가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뒤에 나올 텐데 이제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 감마가 0보다 큰 애들이 이제 뭐 PGT 같은 페로일렉트릭이고 뭐 알파, 베타가 네거티브고 감마가 플러스면은 BTO 같은 페로일렉트릭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잘 그려보면은 요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고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얘네를 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얘네들의 에너지를 그려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려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를 딱 보면은 여기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파라볼라가 뒤집어진 꼴이 나오는 거죠. 그죠? 페로일렉트릭이 보면은 여기가 페로일렉트릭이 캐패시턴스가 0보다 작아지네.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을 캐패시턴스가 0보다 작아지는 구간을 페로일렉트릭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뭐 U는 이러한 꼴이고 이걸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 번 미분하면은 포텐셜이 되는 거고 두 번 미분화해서 1 오버 C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페로일렉트릭을 가지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G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실험으로 측정을 해보니까 알파가 마이너스고 베타 감마가 플러스인 페로일렉트릭이더라. BTO 같은 경우는 알파랑 베타가 네거티브이고 감마가 플러스인 페로일렉트릭이더라. 그리고 엔타이 페로일렉트릭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거는 알파가 플러스고 베타가 마이너스고 감마가 플러스더라. 엔타이 페로일렉트릭 메터리얼에 이제 에너지와 차르지의 관계식을 그려보면 되게 희한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네거티브 캡이 두 군데에서 형성되죠. 여기서 한 군데 나오고 여기서 한 군데 나오고, 그죠? 요거는 이제 엔타이 페로일렉트릭 메터리얼인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페로일렉트릭만 얘기할 텐데, 자, 그러면 페로일렉트릭 양단에다가 전압을 걸었을 때, 아니에요. 이번에는 페로일렉트릭 양단에 전압을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차지를 공급했다고 합시다. 페로일렉트릭 양단에 메탈이 있고 메탈에 픽스 차지 Q를 공급을 했다고 해요. Q 플러스 Q 마이너스를 공급을 했다고 해요. 먼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베큐um,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다이엘렉트릭, 그 다음에 페로일렉트릭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페로일렉트릭이보다는 네거티브 캡의 경우에 베큐um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차지 Q가 있으면은 메탈 양단에 Q랑 Q 마이너스 Q가 있고 요 안에는 이제 P가 0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V가 이렇게 되고 E를 우리가 이제 뭐 여기를 플러스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E가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0으로 가겠죠. 그죠? 아니면은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가는 거니까 이 아웃사이드에서는 0일 거고 가우스의 법칙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이엘렉트릭 경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엘렉트릭은 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분극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을 그 메탈 플레이트에 있는 차지들을 상쇄시켜. 그죠? 그죠? 상쇄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Q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V를 고정을 했죠. V.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Q가 이제 상쇄된 만큼 Q가 공급이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Q를 고정했기 때문에 상쇄돼도 고정이 안 돼요. 그러한 경우에요. Q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만큼은 요거랑 동일한 양의 Q가 유지가 되고 이제 그 다이엘렉트릭에 의해서 상쇄가 되면서 이펙티브한 Q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펙티브한 Q가 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당연히 줄겠죠. 크기가. 그죠? 그죠? 근데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는 뭐냐면은 여기에 Q가 있는데 이 Q보다 더 많은 폴라라이제이션 차지가 여기에 있는 경우예요. 그게 네거티브 캡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페로일렉트릭 안에 계면에 차지가 모이는데 요 밖에 있는 메탈 플레이트에 있는 차지보다 더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상쇄하고 남죠. 그죠? 이거를 죄다 상쇄해 버리고
끝. 이걸 죄다 상쇄해버리고 끝. 반대로 일렉트릭 필드는 뒤집어진 거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부호가 바뀐 거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가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Q를 여기다 Q를 공급했으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건데, 네거티브 캐패시턴스 효과에 의해서 얘네들이 다 캔슬 아웃 되고 일렉트릭 필드가 거꾸로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lectric field, internal electric field is opposite to the electric field by Q. 우리가 원래 Q를 주면서 의도했던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과 반대의 일렉트릭 필드가 셋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쵸? 자, 그러면은 그러한 경우가 모스 캡에 들어갔을 때 왜 우리가 커런트 부스팅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랑 얘기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는 S는 1 플러스 CS over Cox 이렇게 요걸로 배웠잖아요. 요걸로 이제 Cox가 네거티브가 되면은 서브셋 슬롭이 60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할게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거티브 캡이 발현이 되면은 우리가 밖에서 차지에서 걸어주는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로 일렉트릭 필드가 빌드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왼쪽은 그냥 일반 다이엘렉트릭 옥사이드를 이용한 모스캡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을 가지고, 실리콘에 걸리는 전압을 가지고 내가 여기 페로일렉트릭 옥사이드를 다이엘렉트릭 위에다 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페로일렉트릭 옥사이드는 우리가 의도하는 일렉트릭 필드와 반대의 일렉트릭 필드가 그 사이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페로일렉트릭에. 그렇다면은 원래는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리길 바랬는데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를 가지는 페로일렉트릭 올라가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가 원래는 뭐 여기에 피닝이 되었어야 되는데 페로일렉트릭 다이엘렉트릭만큼 얘가 이렇게 올라간 경우가 되는 거죠. 요만큼. 그죠? 내가 일렉트릭 필드를 거꾸로 인터널리 거꾸로 해주니까. 그죠? 그러면은 메탈의 똑같은 실리콘의 밴드 밴딩 모양과, 그러니까 원래 그냥 페로일렉트릭이 없는 상황에서의 실리콘 밴드 밴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요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탈의 펄m 에너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탈의 펄m 에너지가 플랫 밴드일 땐 저 위에 어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어플라이드 바이어스가 되는 거고. 그죠? 게이트 바이어스를 조금만 걸어도 우리가 동일한 실리콘의 밴드 밴딩 컨피규레이션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죠? 그게 뭐냐면은 스몰 VGS는 same bias를 가져올 수 있다. 그만큼 서브셋 슬롭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이게 네거티브 캡이 왜 좋은지, 네거티브 캡이 왜 VG가 작아도 왜 같은 양의 커런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VG가 작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림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 캡을 이제 캐패시턴스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다시 이제 볼 텐데, 잠시만요. 예. 음, 오케이, 잠시만요. 이게 아마 약간 지금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데,
지금 45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빨리 5분만 쉬었다가 이제 빨리 끝내죠, 오늘.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로일렉트릭이 들어간 경우에 이제 캐패시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substation 슬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요 위에 자꾸 화면이 잠시만요.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우리가 모스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제 페로일렉트릭이 여기 올라간 경우를 얘기할 텐데, 여기에 이제 파이 S가 있는 거고 실리콘의 포텐셜이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COX랑 CS를 이제 그냥 C 모스캡이라고 이제 여기서 네이밍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M이라는 거는 이제 C 토탈 분의 결국에 CS 똑같은데, 이거를 여기랑 똑같이 그냥 따라해 보면 1 over C 토탈이랑 1 over CS가 되고, 여기서 이제 C 토탈이 바뀌었죠. 여기 페로일렉트릭 캐패시턴스가 들어가니까 C 토탈이 1 over C 토탈이 이제 1 over CS, 1 over C 옥사이드, 1 over C 페로일렉트릭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 over C 모스로 우리가 이제 디파인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꼴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1 over C 모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1 over C 페로일렉트릭. 그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은 이제 1 over C 모스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쭉 그려졌는데, 일단은 1 over C 모스가 VG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그냥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물론 VG 뒤에 이제 나올 텐데, 1 over C 모스는 모스캡의 캐패시턴스인데, 원래는 인버전에 도달하기 전에는 이제 CS랑 1 over COX가 이제 시리즈로 연결되는 거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VG가 켜져서 VG가 증가를 하다 보면은 CSD가 디플리션 영역이 늘어나면서 CSD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죠? CSD가 줄어들죠. 디플리션 영역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1 over C 모스인데 1 over C 모스인데 VG가 올라가면은 원래는 이제 C 모스도 C 모스도 이제 줄어야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1 over C 모스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VG가 증가를 하면은 디플리션 영역이 늘어나니까 요 텀이 줄어드니까 요 텀은 늘어나고 1 over C 모스도 늘어나야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1 over C 모스는 모양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인버전에 도달하면은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C 옥스로 딱 떨어지겠죠. 그죠? 원래 이런 모양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은 1 over C 모스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마이너스 1 over C 페로일렉트릭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페로일렉트릭의 에너지 꼴을 가지고 1 over CF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그 계산이 아니라 1 over CF의 꼴을 표현해 보면은 Q 스퀘어 and Q 4승 요 꼴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fixed 1 over CMOS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1 over CFE를 1 over CMOS랑 VG가 0일 때 매칭을 딱 시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차이가 이제 매칭이 돼 있으니까 요 차이가 0인 거죠. 그죠? 요 차이가 여기 위에 이제 그 분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잘 됐다 그러면 이제 substation 슬롭이 0인 거예요. 엄청나게 급하게 VG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ID다 로그 VG 0인 순간에 substation 슬롭이 무지하게 완전 거의 뭐 0이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VG가 증가함에 따라 요 식을 보면은 1 over CFE가 Q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VG가 증가하면 Q가 증가할 테니까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거리가 점점 1 over CFE는 요렇게 떨어지는 꼴을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VG가 증가하면은 요게 감소하니까 S가 0에서 출발했지만 일정의 파이나이트한 영환인 0보다 큰 S가 생기면서 요렇게 하면서 이제 그 IDVG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 처음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 오브 C 모스캡은 사실은 원 오브 C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인버전에 도달하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원 오브 COX 값이 떨어질 테니까 요거겠죠. 그죠?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아주 잘 매칭을 했다고 하면은 원 오브 C 모스와 마이너스 원 오브 CFP를 잘 매칭했다면 이제 S가 0인 걸로 바로 시작을 하는데 로그 ID VG 이제 이렇게 하지만 아까 원 오브 시모스가 그냥 변화 없이 일직선일 때보다는 요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아깝게 이렇게 됐다면 뭐 지금 건 이렇게 급하게 출발하지만 좀 더 빨리 눕겠죠. 그죠? SS가. 그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인버전에 도달하고 나면은 갑자기 요 차이가 주니까 확 점프하는 게 있겠죠. 그죠? 이러한 모양을 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캡을 가지고 NCFET에서 이제 페로일렉트릭을 이제 게이트 스택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해서 그 네거티브 캐패시턴스 효과를 이제 그 모스캡에 이제 스팁슬로 그러니까 소자가 빨리 켜지게 하거나 온커런트가 증가하게끔 하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와 이제 그러니까 그 페로일렉트릭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NCFET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그 페로일렉트릭이 이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이 이러한 모양이고 이 부분이 네거티브 캡을 가진다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네거티브 캡이고 이 밖에는 네거티브 캡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 네거티브 캡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 서브트레이션 슬롭이 0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거티브 캡이 있을 때 차지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얘기했고 또 네거티브 캡이 발현됐을 때 그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되고 왜 그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VG가 작을 때 똑같은 페로레틱이 없는 경우와 동일한 밴드 밴딩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얘기할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페로일렉트릭의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는 이렇다 그랬죠. 그죠? Q의 에너지 이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 여기가 네거티브 캡이 발현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빨리 얘기하고 이제 빨리 끝낼 텐데, 아무튼.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기스 프리 에너지와 캐패시턴스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이제 투 터미널의 어떠한 시스템을 얘기할 때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가 VG다. VG인데 우리가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C2예요. 요거의 토탈 캡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어떻게 이러한 식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드라이브를 할 텐데, 드라이브 할 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네. 이러한 캐패시터 네트워크의 시스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로 갔을 때, 이 시스템의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찾아갈 때 필요한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인데, 어떻게 이제 이 시스템이 에너지에서 안정된 지점을 찾아가냐면은, 이 시스템에 토탈 깁스 프리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시스템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external stimulus, 그러니까 V가 여기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시스템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C1과 C2 사이에 볼티지 배분이나 차지 배분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데, 자 보면은, 그래서 이제 two series connected dielectric capacitor라고 있어요. 요거 가장 간단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텐데, 보면은 여기에 이제 V가 걸린 경우에 깁스 프리 에너지를 표현해 보면은, 캐패시터 1의 에너지, 캐패시터 2의 에너지, 그다음 배터리 에너지는 이제 QV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Q에 관해서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Q에 관해 그렸을 때 그거의 미니멈 그거를 찾아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미니멈한 에너지를 가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놓고 보면은 어, 0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Q가 1오버에 이러한 꼴로 나타나지더라 하면서 이제 토탈 캡이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어, 요 파란색이 요 깁스 프리 에너지고 요 녹색이 여기서 오는 깁스 프리 에너지고 요 검정색이 요 배터리에서 오는 깁스 프리 에너지예요. 요 세 개를 합한 게 토탈 깁스 프리 에너지인데 요 세 개 라인을 합한 거가 여기 이게 빨간색인 거예요. 빨간색. 그래서 요거의 미니멈을 찾으니까 요 어딘가에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깁스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항상 그 최소 에너지를 찾아가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이렉트릭 두 개가 그냥 시리즈로 연결된 경우였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페로일렉트릭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뭐냐면은 그냥 페로일렉트릭이 있고 거기에다가 스탠드 얼론 페로일렉트릭 하나가 있고 여기에 VG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페로일렉트릭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V가 걸렸으니까 배터리의 에너지가 그 깁스프리 에너지 이렇게 있고 알파, 베타, 감마는 이거는 상수인데 그냥 페로일렉트릭의 티크니스를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니멈 에너지를 찾으려고 Q에 관해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얻어지는 V와 Q의 관계식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먼저 얘네만 그려놓고 볼게요. 얘네만 그린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얘네만 그린 게 뭐냐면은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가 Q고 이건 이제 페로일렉트릭에 대한 깁스프리 에너지만 그린 거예요. G. 그쵸? 그쵸? 자, 그리고 QV를 여기 위에다가 그릴게요. QV를 그릴 텐데 V가 0이면은 그냥 V가 만약에 0V다 하면은 QV는 0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V가 0V일 때는 토털 G가 원래 페로일렉트릭의 그 요거랑 동일할 거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V를 증가시키기 시작했어요. V를 내가 플러스로 걸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QV니까 요러한 에너지 꼴이 나오겠죠? 그죠? 요러한 에너지와 그 페로일렉트릭의 에너지랑 합하면 뭐예요? 뭐 이렇게 해서 요러한 꼴이 나오겠죠. 그죠? 왜냐면은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V를 걸었을 때 이렇게 에너지 모양이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V가 0일 때, 그러니까 보라색일 때는 보면은 그 V가 0일 때는 깁스프리 에너지가 결국에는 여기에 페로일렉트릭만 있을 때 에너지가 동일한 거니까 요 페로일렉트릭의 에너지 미니멈을 찾아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미니멈 포인트가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거예요. 그 페로일렉트릭의 미니멈 포인트.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에 Q 값을 V가 0일 때는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내가 V에다 플러스 바이어스 걸면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요 시스템이 페로일렉트릭의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였다 하면은 내가 V에다가 바이어스를 걸면은 토탈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이 이렇게 되니까 요 포인트 있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V를 걸면은 원래는 V가 0일 때는 여기였는데 좀 V를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내가 V를 더 걸었다고 합시다. V를 더 걸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V가 증가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V를 증가할수록 제가 이제 하려는 말은 V가 증가할수록 만약에 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이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쵸? 그쵸?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라인을 보세요. 마지막 라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까지 걸어주면은 여기까지 걸어주기 전까지는 이 포인트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이 포인트에서 이 미니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극복을 못 하다가 이 에너지 배리어가 없어지면은 여기 있던 게 또르륵 해가지고 일로 가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V가 쭉 걸어주면은 이 포인트에 있다가 어느 순간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확 넘어가는 순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있다가 V가 증가하면은 어느 순간 확 넘어가. 근데 보세요. 0V일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네거티브 캡이었죠. 그죠?
여기를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은 미니멈 그 깁스 프리 에너지고 뭐고 간에 그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차지가 안정화 우리 그 시스템이 머무는 지점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네거티브 캡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페로일렉트릭 하나만 놓고 보면은 에너지의 미니멈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 뭐냐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페로일렉트릭 사용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네거티브 캡이 있는 여기인가 어딘가를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딱 머무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를 머무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네거티브 캡을 쓸 수 없는 거고 관찰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 미니마가 여기니까 우리는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거티브 캡을. 그렇죠? 근데 V를 걸어서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를 바꾸면은 얘가 여기까지 됐으면 배려가 없어지면서 일로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때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얘가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네거티브 캡이 발현되는 부분을 지나가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일로 넘어가지만 네거티브 캡이 발현되는 부분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네거티브 캡을 관찰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쓸 수는 없지만 다만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관찰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 소개할 실험에서 이거를 진짜 관찰을 해서 IV를 찍어서 이제 실험에서 보여줘요. 아, 그리고 방금 설명한 거 있죠. 여기 깁스 프리 에너지 이렇게 표현해서 V가 0일 때 여기에서 V가 플러스로 증가할 때마다 이 모양이 이렇게 변하면서 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이거 시험에 낼 거예요. 요 그림 그리는 거랑 요거 이거 시험에 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와 Q의 관계를 V가 변함에 따라서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V와 Q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V와 Q의 관계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한번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미니멈 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V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V, Q 그려보면은 그려보면은 이제 그림이 굉장히 이제 이러한 모양이죠. 그죠?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 요거를 Q를 Y축으로 하고 Q를 Y축으로 하면은 요 그림이 돼요. Q를 Y축으로 해서 여기가 플러스고 이제 이게 이제 V가 되겠죠. V를 T2로 나누면 일렉트릭 필드니까 뭐 이것도 뭐 거의 뭐 V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쵸? 요 모양,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얘가 얘로 이제 이볼루션 하는 모양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Q가 마이너스니까 요 포인트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여기에 해당해요. 그렇죠? 이제 V를 올리면은 이제 우리가 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 포인트가 됐을 때 이제 보면은 요 포인트가 Q가 네거티브로 여기 있었죠. 그죠? 근데 순식간에 일로 넘어가죠. 플러스 Q로. 그게 뭐냐면은 Q가 내가 여기 네거티브로 있다가 이 상태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 구간이 네거티브 캡 구간인 거죠. 그죠? V와 Q의 관계식인데 이쪽 방향으로 리니어한 거.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네거티브인 거잖아요. 슬롭이 네거티브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페로일렉트릭만으로는
얘가 이제 여기에 있다가 우리는 여기로 이제 뭔가 스테디하게 여기에 있는 거를 있는 경우를 만들어야지 이제 페로일렉트릭을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로 순식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네거티브 캡의 그 성질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도 시험에 냅니다. 아이고. 요 식하고 요거 설명하는 거, 요 포인트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설명하는 거, 그거에 해당하는 요 큐브 값, 그리고 여기 네거티브 캡에 해당하는 부분과 왜 여기를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못 가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페로일렉트릭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스탠드 얼론 페로일렉트릭은 우리가 못 써요. 네거티브 캡으로. 왜냐? 네거티브 캡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뭔가 여기 딱 머물러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뭐 VG를 걸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네거티브 캡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이거 못 써요. 그쵸?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게 뭐냐. 페로일렉트릭 하나만 있으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정한 포인트는 여기 아니면은 여기다. 여기에 안정하게 있을 수는 없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게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페로일렉트릭이고 여기다가 그냥 일반적인 다이엘렉트릭 캐파시터를 직렬로 연결해요. 이렇게. 이게 페로고 여기다가 다이엘렉트릭 캡을 연결하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 그냥 다이엘렉트릭 캐파시턴스가 여기 더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다른 건 요게 페로일렉트릭 에너지, 이게 배터리고 요 부분이 그냥 다이엘렉트릭 그냥 캐파시터가 더해지면서 들어간 거죠. 그죠? 요거를 그냥 잘 그려보면은 요 노란색 있죠. 노란색이 파라볼라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요거랑 더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조절해서 요 두 개를 잘 더해보면은 결론적으로 그 토탈 캐파시턴스가 아니라 토탈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러한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페로일렉트릭 원래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다이엘렉트릭을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토탈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갖다가 마치 파라볼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깁스 프리 에너지의 안정적인 미니멈 포인트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페로일렉트릭만의 에너지가 요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탈 깁스 프리 에너지의 미니멈 포인트에만 시스템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요 페로일렉트릭은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요 시스템은 네거티브 캡이 발현되는 요 어딘가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페로일렉트릭 혼자만 있으면은 미니멈 포인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깁스 프리 에너지의 미니멈 포인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페로일렉트릭이 발현되는 포인트에 시스템이 머무를 수 없어요. 하지만 잘 우리가 뭐 파라미터 같은 거를 조절해서 다이엘렉트릭 그냥 일반 캐파시턴스를 잘 디자인해서 직렬로 붙여서 주면은 깁스 프리 에너지가 미니멈을 하나만 갖는 꼴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페로일렉트릭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페로일렉트릭이 네거티브 캐파시턴스로 동작하는 영역에 시스템에 미니멈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낼 겁니다. 오케이? 어떻게 우리가 페로일렉트릭의 네거티브 캡에 있는 부분을 쓸 수 있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깁스 프리 에너지 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스킵하죠. 이거는
사실 요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스킵하고 방금 얘기한 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그 논문에 나왔던 건데 보면은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릭 캡하고 페로일렉트릭 캡을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이거 페로일렉트릭의 두께에 따라서 그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이 기스 프리 에너지가 정말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다이렉트릭을 달아도 이러한 꼴이 돼서 뭐 안정적인 캡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그냥 스킵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장은 이제 실험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NCFET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시험에 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NCFET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NCFET이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게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 퍼듀의 스프리오 다타라고 있어요. 퍼듀의 스프리오 다타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론 연구하는 교수인데 스프리오 다다의 이제 제자가 있는데 사이프 살라우딘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학원 학생이었죠. 그 사람이 그 사이프 살라우딘이 이제 페로일렉트릭을 연구하는 학생이었는데 걔가 이제 스프리오 다다랑 이제 이론 논문을 썼죠. 나노레터에다가 이론으로 논문을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페로일렉트릭의 네거티브 캡 부분을 우리가 다이렉트릭 캡을 연결하면은 우리가 그 페로일렉트릭의 네거티브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게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UC 버클리의 교수가 됐어요. 사이프 살라우디 이런 사람이 UC 버클리에 이제 책밍우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핀펫의 아버지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네거티브 캐패시턴스 펫의 아이디어를 보고 이게 기존 모스펫 구조에서 게이트 스택만 어떻게 잘 바꿔보면 스텝 슬롭 디바이스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매스 프로덕션의 가능성이 있는 소자 아이디어이겠구나 하고 사이프 살라우디는 교수를 뽑아요. 이론하는 사람인데 교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UC 버클리에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네거티브 캡을 측정을 해요. 네거티브 캡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이 논문, 네이처 매터리얼 논문인데 실험 셋업도 굉장히 간단해요. 보면은 그냥 STO substrate 위에다가 SR로 이게 그냥 다이렉트릭이에요. 그 위에다가 페로 PGT를 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했던 페로 일렉트릭, 그다음에 다이렉트릭 요 구조를 뭐 펄스 어쩌고 저쩌고 무슨 그로스 메소드로 잘 키워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스텝 펄스를 가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펄스를 이렇게 검정색인데 이걸 이렇게 쭉 가해주는 거죠. 이렇게 펄스 이렇게 가해주는 건데 그냥 다이렉트릭이 그냥 캡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요 캡 양단에서 측정되는 전압은 그냥 요걸 요렇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하에서 로로 갈 때도 그냥 다이렉트릭은 요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은 볼티지가 이렇게 팍 올랐다가 이렇게 팍 떨어진다 하면은 캡은 RC 서킷에서 그냥 얘를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딜레이를 가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페로일렉트릭을 넣어가지고 페로일렉트릭 다이렉트릭을 넣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거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주저앉아요. 얘가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얘도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모양을 관찰하게 되죠. 측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 네거티브 캡인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죠? 왜냐면은 V가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그냥 모노토니컬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죠? 이게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캡을 이제 실제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 이제 이게 네이처 매터리얼로 가게 돼요. 실제로 그 네거티브 캡을 처음으로 측정하게 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네거티브 캐패시턴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모스펫에서 이제 게이트 다이렉트릭 쪽에서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아이디어라서 실제 모스펫 구조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소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페로엘렉트릭 연구하는 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페로엘렉트릭은 보면은 전통적으로 PGT, BTO 이런 애들을 많이 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PGT는 사실 PGT 페로엘렉트릭을 가지고 회사에서 옛날부터 그 페로엘렉트릭 메모리로 PGT를 쓰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어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근데 PGT가 식각이 잘 안 돼요. 드라이에치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안 깎여가지고, PGT가 이게 페로엘렉트릭 메모리 소재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안 되는 걸로 거의 결론이 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페로엘렉트릭이 참 좋고, 페로엘렉트릭 가지고 NC-팻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땅한 페로엘렉트릭 물질이 없네, 그죠? 실리콘 공정에 컴패터블한 페로엘렉트릭이 없네. 그런데 마침 참 사이프 살라우드는 운도 좋지, 2013년도가 2014년도에 하프늄 옥사이드에서 페로엘렉트릭 특징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요. 하프늄 옥사이드의 페이즈가 여러 개 있는데, 특정 페이지에서 페로엘렉트릭의 특성을 하프늄 옥사이드가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엄청난 관심을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 지금 이미 하프늄 옥사이드는 실리콘 테크놀로지에서 도입돼서 쓰인 지가 15년이나 된 기술인데, 그 하프늄 옥사이드 이미 옵티마이즈가 잘 돼서 이미 매스 프로덕션에 잘 되고 있는 매터리얼인데, 거기에 뭔가 열처리나 뭔가 그로스 방법에서 뭔가 조절을 잘 해주면은 이게 페로일렉트릭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스토리가. 그러니 그 다음부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뭐 사이프 살라우딘도 거의 뭐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고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고, 아무튼 굉장히 이쪽 연구가 붐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논문을 보면은 IDM 2015년도에 나온 건데, 핀팻에다가 이제 하프늄 HGO일 거예요, 아마. 하프늄 옥사이드 깔아가지고 실제로 커런트 부스팅 효과랑 서브스트레이트 슬롭이 60m로 가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검정색, 이 인터널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하이-K 하프늄 옥사이드 들어가고 페로일렉트릭 페이지에 게이트를 하나 올리고, 게이트 위에다가 페로일렉트릭 깔고, 페로일렉트릭 요 하이-K가 아니네요. 네. 요 하이-K는 그냥 일반 다이렉트릭이고, 여기 회색으로 인터널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인터널 게이트까지가 이제 그냥 핀팻이고, 그 위에다가 HGO나 이런 하프늄 옥사이드 깔고, 그 위에다 게이트 따로 올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널 게이트로 IDVG를 매저한 게 요 검정색 라인이고, 서브스테이션 슬롭 측정한 게 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서브스테이션 슬롭이 막 90 이러죠. 미니멈 서브스테이션 슬롭이 90이에요. 이건 뭐 거의 못 쓰는 수준의 핀팻인 거죠, 그죠? 잘 못 만든 거죠. 아무튼 뭐 실험 레벨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엠팻도 보면 이렇게
그냥 핀패스는 이렇게 검정색 라인으로 IDVG가 나오는데 그 위에다 페러리티를 깔고 게이트를 또 깔아요. 요 VG로 게이팅을 하니까 커런트가 이만큼 부스팅이 되고 커런트가 뭐 100배, 두어도 더 나왔죠? 그죠? 아, 두어도가 아니다. 요거는 이제 리니어 스케일이니까 거의 2배가 올라갔죠? 그쵸? 그리고 빨간색이 그러니까 그 페로일렉트릭 NCFET 매저한 건데 NCFET의 substrate 슬롭 재보니까 기껏해야 90 정도밖에 안 됐던 애가 60 밑으로 떨어져서 55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NCFET이 이제 구현이 됐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도 발표가 되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여전히 관심이 많고 정말 매스 프로덕션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으나 여전히 정말 그 실리콘 모스펫 다음으로 나온다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미래 소자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기. 근데 뭐 요즘 들리는 얘기로는 뭐 NC펫이 이게 뭐 NC 효과가 진짜 있네 없네 하면서 막 뭐 편이 나눠져서 싸우고 뭐 이러고 있긴 한데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떤 실험으로 정말 이게 있네 없네로 정말 결론이 나서 이게 나올지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아무튼 NC펫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기말고사 다음 주에 볼 텐데 기말고사 나오는 거 NC펫은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했고 그 전에 전에 강의 자료를 보면서 어디서 나올지를 다 지금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